아휴, 아니 자네 오늘 무슨 일 있어?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내가 짐이 됐나 봐. 우리 애들이 나보고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에 가보는 게 어떠냐고 그러더라고. 아 왜 난 좋은 생각 같은데. 아니 우리 애들이야 그렇다 치고 자네도 지금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건가?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놈 같아? 아이고 어? 그런데 들어가는 게 애들한테 짐도 안 되고 훨씬 편하다고. 그래서 나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그래? 자네도 알아본다고? 아유 당연하지. 근데 그 노인시설을 정보가 우리가 없지 않은가 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어려워. 아이고 내가 상담받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잘해주더라고. 같이 한번 상담 받아볼래? 나도 그럼 상담 한번 받아볼까? 같이 한번 보자고. 응. 어서 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온이 킴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노인복지 및 의료시설 편입니다.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 실버타운,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곳이 적절하고 좋은 곳인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한세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께서 전국에 있는 실버타운을 다 조사하셨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실버타운과 양로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원래 실버타운 양로원은 몸이 아파서 가시는 곳이 아니고요. 지금 사시는 곳이 좀 불편하잖아요. 예. 식사 제공도 안 되고 문턱도 높고 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사시기에 좀 편안한 곳을 살 데가 없을까? 네. 가면 식사도 제공되고 사회복지사가 있어 도움도 주고 그래서 주거를 옮기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버타운 양로원은 일단은 사는 곳을 옮겨서 네. 편안한 곳으로 살러 간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실버타운과 양로시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실버타운을 좀 고급 유료 양로시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양로시설은 보통 공공 양로시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 중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가실 수 없는 분들을 정부에서 모셔서 무료로 네. 모시겠다 하는 곳이 양로시설이고요. 네. 그럼 실버타운 있고 양로원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구분을 해봤는데 또 요양원, 요양병원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 양로원, 요양원, 네. 요양병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세요. 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실버타운은 살러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살러 가는 네, 곳. 가면은 뭐 20평, 30평 그렇습니다. 네. 콘도미니엄하고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건강한 분들만 가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양원은 살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음. 요양원은 아프신 분들, 수발이 필요한 분들만 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수발을 받기 어려우니까 네. 누가 좀 24시간 수발을 해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가시는 거고요. 요양병원은 몸이 아프셔서 수발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네. 여기는 노인성 질환, 네. 기타 암이나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것이 있어서 치료도 받고 네. 그다음에 그 의사로부터 처치도 받고 그런데 이게 장기간 좀 입원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일반 병원에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양병원을 가는 곳입니다. 좀 이제야 좀 어떤 개념들이 다 그냥 하나 아닌가 생각했는데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요양병원 또 실버타운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궁금한 사연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사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깔끔시 노약자동에 사는 연로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식들이 다 출가를 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좀 어르신이니까 좀 목소리 좀 바꿔서. 혼자 지낸 지는 오래됐지만 친구도 만나고 운동을 통해 체력도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기운도 없고 밥맛도 떨어지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뒤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려서 걱정이에요. 시집간 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실버타운이나 양로시설을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고민이 돼요. 몇몇 친구들이 이 실버타운과 요양원에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 듣기는 했지만은 근데 실제로 잘 지내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서 알 수도 없고요. 혹시 잘못 들어가서 혼자 고립된 채 외면당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도 들고 그럽니다. 또 이 실버타운이나 양로시설을 어떻게 해야 잘 고를 수 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브라보 청춘클럽에서 좀 알려주세요. 자기가 좀 이곳에서 외면당하고 혼자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굉장한 그 오해시고요. 오해인가요? 네. 네. 자, 일단은 고립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위치적인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있다든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네. 것이 고립이거든요. 네. 근데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서울과 서울 외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처럼 언제든지 밖으로 나가실 수 있고요. 네. 요양원과 요양병원도 서울이나 각 도시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어디 저 먼 산간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두 번째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그런 데 들어가면 자유스럽지 않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네. 어떤 그 규율에 따라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밖으로 다닐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고요. 네. 자,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집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은 이제 75% 4가구 중에 3가구는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살지 않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혼자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밥도 하루 세끼 본인이 하셔야 돼요. 예.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사실 지내시면 오히려 이것이 더 고립일 수도 있는데 예를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시면 식사를 하루 세끼 다 준비해 주세요.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고 거기는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다음에 뭐가 좀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사회복지사를 부르면 금방 와서 네.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고 해주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고립일까요? 지금은 좀 다시 생각해 보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중요한 게 잘 시설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도 말씀을 뭐 듣고 있지만 실버타운, 양로원, 요양원 뭐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나한테 맞는지 잘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2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시면 무언가 좀 불편해지세요. 네. 그럼 과연 내가 실버타운에 가야 될지, 요양원에 가야 될지, 요양병원에 가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셋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실버타운은 약 30여 개, 그다음에 요양원은 5천여 개, 요양병원 1,500개예요. 네. 그중에 내가 5,000개나 되는 요양원, 1,500개나 되는 요양병원을 어떻게 잘 선택할 것인가를 지혜를 발휘하셔서 네. 좋은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이게 들어갈 때 어떤 자격이 있는 건지 뭐 실버타운마다 들어가는 자격이 따로 있는 건지 뭐 요양원마다 따로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소 자격이 좀 다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상반되기도 합니다. 예. 실버타운은 일단 60세 이상이셔야 돼요. 만약에 55세다 그러면 일단은 입주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몸이 불편해서 실버타운 가야지 그러면 입주가 안 됩니다. 네, 실버타운 상담하러 가시면 이거 상담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검진 기록부도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거기 의사분들이 전부 상담을 해서 건강한 분들만 가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군요. 네. 여기에 반대 요양원은 건강한 분들은 못 가십니다. 네. 갈 이유도 없겠죠. 예, 예. 네. 자, 그럼 어느 정도 건강이 안 좋아야 요양원에 갈 수 있는가? 네.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한데 요양원에 갈 수 있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갈 수 없는지는 등급이 있어요. 예. 과연 그 등급은 누가 정하냐 하면 예. 일반 병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 요양 보험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가고 싶으니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심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 심사관이 나와서 90개 항목을 심사를 한 다음에 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네. 그 경중에 따라서 등급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1, 2등급은 굉장히 중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1, 2등급은 굉장히 사실 중하니 집에서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요양원 같은 시설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보조를 해드릴게요. 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요양원에 가시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보험 등급 1등급,
혹은 2등급이 있으셔야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마지막 요양병원은 병원이거든요. 예. 여기는 등급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몸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또는 의사의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분이 그 요양병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의 스스로 나는 이렇게 조금 어디에 맞는지 모르고 실버타운을 들어가야 되는지 요양병원을 가야 되는지 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어떤 정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종합 검진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검진. 네. 자, 그럼 종합 검진 결과를 보고 별로 이상이 없다. 그럼 잘 지내시면 되고요. 네. 이상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특히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이제 진단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니 요양 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 심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럼 심사관이 나와서 심사를 하죠. 예. 자, 그러면 1등급부터 5등급 혹은 등회 판정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1, 2등급이면 요양원을 가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예. 3, 4등급이면 요양원은 못 가지만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수발을 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등외 등급이 5등급 이외 등급이라 하더라도 네. 요양원 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못 받지만 예. 주변에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네. 어르신들을 위한 유치원 같은 데가 있어요. 네. 이런 데를 좀 비용을 할인받아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버타운과 요양시설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백문이 불여의 의견이죠. 한번 봐야겠죠. 저희가 VCR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시면 서울 시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고요. 그렇다고 굉장히 그 고층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녹음도 있고 굉장히 그 노인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실버타운은 부대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실버타운도 그 부대 시설 다 갖추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홀이 굉장히 넓어요. 음악 소리가 들리시죠?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에 병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버타운이 병원이 없거든요. 근데 병원을 갖추고 있고요. 너무 편하지요. 노년에 그냥 다 운동시설도 있고 또 식사 해결도 되고. 근데 보시다시피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죠. 문턱도 없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굉장히 안전 손잡이도 있고 그래서 주거 형태를 노인분들이 일반 아파트에서 좀 편안하게 노인 친화형 주거지로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이런 실버타운 이용해 보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첫째, 외롭지를 않습니다. 집에서 있으면 아무리 자식들이 잘 해준다고 해도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그 하루에 2번 보는 거로다가 만족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300여 명이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서 사는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이런 생활에 젖어가지고. 네, 보통 실버타운 보시면 그 외관을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훌륭하구나 또는 헬스장 굉장히 좋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얼마큼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누군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입주자들의 표정이에요. 아무리 시설이 훌륭해 보여도 왠지 좀 우울해 보이고 조용하고 그러면 사실 그게 좋은 곳이 아닐 수 있고요. 자, 그럼 어디서 확인하느냐? 식당입니다. 예, 식당을 가보시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떤 곳은 굉장히 조용조용 말도 안 하고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실버타운에 가면 굉장히 왁자지껄 하세요. 여기 앉아라, 어디 갔다 왔냐, 이거 먹자.
그런 것이 좋은 실버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외관만 보지 마시고 프로그램 그리고 입주자분들의 어떤 표정 또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마인드고요.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걸 살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요양원이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보다는 단독 건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가까워야 되고요. 그리고 창문이 넓어서 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그런 요양원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좀 보다 보니까 정말 이게 좀 편안하다는 느낌이 잘 갖춰져 있다. 집 같다. 가장 중요한 집 같다. 이런 느낌이 막 드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그러면 저런 곳들 저렇게 편해 보이는 곳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냐 이런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실버타운은 100%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네. 이 말뜻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액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버타운이 아파트나 콘도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 실버타운이 약 30여 개 정도 있고요. 예. 그 실버타운을 사실 수도 있지만 주로 전세 개념의 입주 보증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아, 나중에 나오실 예. 때는 다 돌려받아요. 예. 그래서 입주 보증금이 일반적으로 보통 1억에서 한 3억 정도 합니다. 네. 1억에서 3억 3억 정도. 예, 그게 1억에서 3억이 보통 정도 되고요. 3억 이상, 4억 이상 되는 데는 고가. 아, 고가고. 1억에서 3억은 중가. 네. 1억 미만은 저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억 미만도 있군요. 네. 여기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예. 아파트 관리비처럼 생활비가 있어요. 생활비요. 예. 생활비가 비쌉니다. 그 이유가 그 실버타운 안에는 전용 식당이 있어서 네. 거기서 하루 3번 한 달에 90끼를 다 해결이 가능하세요. 식사비가 또 포함이 식사비가 되니까. 포함되고 또 좋은 실버타운은 수영장, 네. 골프 연습장, 게이트볼장, 텃밭 다 있거든요. 네. 이런 부대시설 다 이용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생활비가 비싼데 생활비도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아, 1인 기준입니다. 혼자 네네. 계실 때 네. 이게 중가 정도 되고요. 예. 150만 원 이상 돼서 2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면 고가, 네. 그다음 100만 원 미만은 저가입니다. 자, 그러면 저가, 중가, 고가가 도대체 몇 개씩 있을까? 예. 보면은 30여 개 실버타운 중에 재미있게도 저가가 한 10개, 예. 중가가 한 10개, 고가가 한 10개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경제 사정에 맞추어서 네. 정가, 중가, 고가를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양로시설은 일반적으로 그냥 공공 양로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약 3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100% 부담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그 부담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요양병원하고 비교해서 한번 왜 요양원은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네. 요양원마다 큰 차이가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예.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상조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입주한 분들의 2.5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양원에 가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식사 수발이 필요해 할 때 거기에 직원인 요양보호사가 다 해줍니다. 근데 요양병원은 예의가 달라져요. 요양병원은 병원이거든요. 예. 의사와 간호사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화장실 가고 싶다,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음식 좀 수발해 주세요. 그럼 간호사가 이렇게 말씀하죠. 간병인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따로 써야 돼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양원은 간병인을 따로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특별히 의사의 처치나 그런 처방을 많이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대동소이하고요. 예. 요양병원은 보통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내는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예. 그럼 어떤 요양병원은 비싸고 어떤 요양병원은 싸냐? 꼭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같은 요양병원에 있어도 어떤 분은 간병인 안 쓰고 혼자서 생활하실 수 있으면 예. 간병비를 안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100만 원 미만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분은 나는 1:1 간병을 받아야겠다. 예. 그럼 간병비만 250만 원입니다. 아. 네,
거기다가 나는 4인실 쓰기 싫으니까 1인실 쓸래. 그러면 하루에 거의 한 10만 원씩 더 되거든요. 그것도 한 300만 원. 네. 자, 그래서 같은 요양병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계신 분에 따라서 내가 간병인을 쓰는지 안 쓰는지, 혹은 상급 병실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또는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처치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그 비용이 다양한데 보통 그래도 한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간병인을 많이 쓰지 않는 네. 경우의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실버타운, 양로원, 요양병원, 요양원 선택하는 어떤 방법, 잘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네. 실버타운은 이런 곳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본인한테 달렸습니다. 본인이 예를 네. 들어서 아직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네. 그럼 집 근처 실버타운을 가셔야 되고요. 내가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해. 그러면 그런 부대 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만약에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럼 특정 종교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좋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실버타운이 누구에게나 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되고요. 예.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실버타운은 30개밖에 안 되니까 예. 한 10군데 정도를 다녀오시면 대부분 많은 곳을 볼 수도 있지만 예. 요양원은 5,000개, 네. 요양병원 1,500개거든요. 네. 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정부에서 전국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심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모르셨죠? 네. 네, 등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5천여 개를 전부 심사를 해서 네. 등급을 A 등급부터 E 등급까지. 그래서 A, B, C, D, E 등급으로 등급을 매겨놓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A 등급은 약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A 등급부터 먼저 보시면 되고요. 예.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예.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예. 이 등급은 A, B, C 등급이 아니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등급 요양병원이 어딘가를 먼저 보셔서 예. 검토를 해보시면 되고요. 단지 하나 이제 주의하실 것은 1등급이라고 해서 2등급보다 모든 면에 다 훌륭하냐 꼭 그렇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1등급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굳이 4등급, 5등급부터 알아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가 보셔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비용 문제, 예.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숫자가 제대로 있는지, 예. 친절한지, 또 거기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밝은지, 식사 품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보셔야 합니다. 이 실버타운과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 들어가는 느낌으로 네. 선택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지만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를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부모님께서 자식이 이제 내가 귀찮구나. 나를 버리려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예. 이제까지 뭐 예전에 실버타운 양로원도 그랬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렇게 TV나 방송국에 있는 정보를 보고 네. 많은 시청자들이 사실 예전에 예. 그 정보를 알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고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학대를 받거나 이런 네. 분들을 뉴스화해서 보낸 경우들이 없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저런 데 가면 힘들 수 있겠다. 외로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사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요양원, 요양병원 가셔도요. 굉장히 시설 좋고 아주 다정다감한 요양보호사들이 잘 해드리고 있고요. 네. 식사 부분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시면 따뜻하게 하루 세 끼를 혼자 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과연?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면 하루 세 끼 식사가 다 제공되고 친구들 같이 식사를 하고 필요할 때 금방 처치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사회복지사 또는 간병인이 바로 도와주고 하기 네, 때문에 네.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양원, 요양병원이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일단은 꼭 필요하시게 되면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왕 가실 바에는
네. 좋은 곳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좀 안 좋은 데로 가시면 정말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좀 자식분들께서 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노인시설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신 많은 분들이 미리 오늘 방송 보시고 노후를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노후 준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인데요. 전국 109개 지사에서 진행하는 상담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담이 진행되면 먼저 개인의 노후 준비 정도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여생에 소요될 돈과 은퇴 전까지 매달 저축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알려줘서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생활 습관, 노후를 위한 여가 생활, 대인 관계에 대해 진단을 하는데요. 진단 후 개선책을 찾아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알려주는 방안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만약 지사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본인의 노후 준비 정도를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항목, 노후 준비 상담으로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마무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